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아파트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미국은 챗 GPT의 열풍이고, 한국은 챗 APT의 열풍이고, 중국은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왔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아, 그 유튜브 상이 보니까 뜨겁더라고요. 하지만 과연 아파트 뜨거워질지 한번 털어봅시다. 제가 그 설 연휴 동안 그 월성과 범어에 대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결국 이 총체적인 학생 수가 줄어든다. 이게 어제 무슨 교육기관에서 만든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년 후가 되면 제가 학생 수가 반토막이 난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다뤄드렸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서구와 중구, 남구는 학생 수 감소폭이 덜합니다. 진짜 더 줄어들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근데 사실 이 서구와 중구, 남구에는 그 지난 몇 년 동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학군지로 가는 것이 맞긴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신축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도 엿볼 수 있다는 것. 네, 여기서 잠깐 들어드렸고요. 뭐 댓글에 보면은 뭐 하여튼 뭐 수성구를 찬양하는 글들은 여전히 많은 것 같고 저기 뭐 태평로 쪽에 거기도 학생 수가 뭐 고성동 이쪽에도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서구 쪽에도 대형 아파트 단지 있는 곳들 학급 수가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차트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집 사라는 이야기 진짜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뭐, 뭐 주식 사라, 집 사라 뭐 하는 이야기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될 때가 아닌가. 그뭐 돈 있으면 사는 거지만 돈도 없는데 빚내서 사라고 하기에는 이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 난리였던 얼죽신도 마피 거래가 속출. 그마저도 서울이 이럴진데 지방은 어떻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전부 다 앞에서는 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전부 다 뭐 배신을 생각하는가? 아무튼 이 기준금리 뜻대로 내리지는 못하고 미국은 동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내리려고 자꾸 씨르고 있습니다. 환율도 폭등하려고 자꾸 씨르고 있고. 학계 출산율 뭐 오른다 이런 이야기 많아서 그럼 또 집 사라 뭐 또 이런 이야기 또 많을 것 같아서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왔단 말이냐 찾아봐도 잘 없어요. 그 보니까 학계 출산율이 예상치로 0.75명. 야 0.7이냐 0.75냐 이거 도찐개찐 아니냐. 이 코로나 때 결혼하지 않았고 미뤘던 사람들 그 위에 결혼하고 출산했는 게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닐까요? 자, 환율 연말에 틀어막으면서 4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1월달 4천억 달러 지켜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관계자들 10명 중에 8명 연내 거래 회복 어려워 또 그러면서도 집 사라 이런 경제신문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한국은행 여기 대구 경북본부에서 좀 괜찮은 내용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야, 얼마나 어려운가 대구에 저 허리층 아닙니까? 50대 50대 이상 힘들다? 그 자녀 세대들도 힘들죠. 그러면 그 부모 세대들도 힘들 것이고 진짜 가끔가다 어이없는 뉴스를 보면은 뭐 연체율이 높고 부채가 많고 60대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이제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거 아니면 희망이 없으니까. 지역 내 총생산 GRDP 요 말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잘 몰라도 그냥 GRDP. 음. 이게 뭐 전국에서 부산과 대구가 거의 꼴찌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꼴찌 중에서도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는 없습니다. 이렇게는 없다. 그 자영업이 힘들다. 그러면 GRDP는 더 쪼그라든다. 대구 경기 4분의 1이 자영업자에 달려 있는데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그럼 또 뭐 어렵다, 어디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백화점 가봤나? 그 백화점은 그 방문하는 객단가도 떨어지고 그 백화점에서 쓰면 쓸수록 이 돈은 다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요. 대구의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부채가 3억 8천. 3억이 넘는다는 이런 말씀들은 한 번씩 드렸었는데 이거 정말 뭐 아니면 돕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그다음에 이 치약 차주도 많아지고 연체율도 타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2.7%. 그리고 이 2022년, 23년 이때 자료를 보면은 경기 침체로 임금 근로자가 줄면서 자영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대책이 없거든요, 진짜. 누구는 뭐 자영업 장사 어렵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선택권이 별로 기업이 없으니까 선택권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늘어나는 영세업자들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전에 있었던 사람들, 자기 가게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인건비도 못 뽑아내는 이런 실정인데, 그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이 가게 임대세를 내고 자기 인건비를 가져간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소매업, 부동산, 전부 다 이거 다 안 되는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이 챗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거 빨리 많이 짓기 위해서 이 주차장 어땠나요? 건설사에서 이거 1인 1차 뭐 1차 고제 뭐 그런 것들 다 하려고는 다 했었는데요. 이 엄청난 건설사의 압박이나 이런 입법 과정에서 약간 무슨 차고제 그런 거 뭐 그건 뭐 필요하냐. 그래서 주차장이 좁아졌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밖에 나가기 차 끌고 나가기 두렵지 않습니까? 오면 자리가 없습니다. 뭐 평균적으로 신축들 요즘에 1.3대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정말 빡빡합니다. 자, 쿠팡 요거 구매 링크 진짜 안 하시네요. 예. 아니면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주시던가, 구독이라도 해주시던가, 아니면 좋아요라도 한번, 연초에도 요거 뭐 아무거나 한 개 해줘 있어. 네. 자, 거래량 측면에서 매매 전세 월세가 지금 1월 25년 1월 달 그리고 2년 전과 이렇게 거슬러 가서 봤을 때 분위기 정말 안 좋을 때는 매매 1, 전세 2, 뭐 월세 2 요런 비중.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나마 요게 1대 1대 1 요 비중 정도. 지금도 매매 거래는 생각보다 양호한 편. 근데 매매 거래가 좀 괜찮아 보이면 전세 월세 거래가 팍 쪼그라들어요. 이 3,500건의 2년 전 거래량인데요. 지금 거래가 한 70% 정도 됐을 거예요. 요거 많으면 한 2,500건 정도 합계가 나올 겁니다. 2년 전에 23년도에 이 3만 5천 가구 가까이 입주를 하면서 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얘가 쪼그라들려고 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2년 전 그때보다 1월의 거래량은 낮네요. 이게 1,300건, 1,200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 점점 좋아졌던 23년 이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뉴스 제목에서도 보시면은 부동산 관계자 10명 중 8명이 연내 거래 해보기 어렵다. 뭐 대출 풀린다. 금리 내린다. 이런 말씀 많이 전해 들으시죠? 근데 금리 정말 쥐꼬리만큼 내렸어요. 대출 풀리는 거 작년만큼도 안 풀려요. 자, 매도 물량 요 현상 여기 명절 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쭉 빠지는 현상 요 현상을 보고 명절 때 입이 근질근질했던 사람들이 실거래 가격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야 이거 봐라 매물 다 빠졌네. 자기가 보고 있는 동네 보면요 갑자기 매물이 쭉 빠져나가거든요. 임대도 쭉 빠져나갑니다. 매도 물량 줄었다가 또 급속하게 회복됩니다. 전세 물량도 거의 6천 개 초반을 터치할 정도로 월세 물량도 아래로 쑥 빠졌습니다. 전체 물량 중에서 한 10% 정도가 갑자기 증발해버리니까 거래 활발하네요. 또 이런 글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설날 명절 동안 뭐 연휴가 며칠 됐나요? 한 5일, 6일 됐나요? 그 기간 동안 거래 한 10건 정도 일어날래나? 아예 없지. 빨간 날이라고 아예 없진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한 10건 정도 일어나긴 합니다. 자, 1월의 거래량 흐름 요거 조금 더 지나봐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1000건의 거래량이 1300건, 1400건 마무리되었다. 900건 요날 되면 1000건 될 것이고 비슷할 것 같은데 1300건? 많으면 1300건까지도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좀 약간 미지수
휴일이 너무 길어서 약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네요. 고가 아파트 그냥 지금 70% 정도 됐다고 하면요. 6억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이 더욱더 급감한 것이 보이지 않나요? 50건. 이거 많으면 100건 돌파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야, 6억 이상이 쉽지 않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 저층이 14억 천. 이 저층입니다. 빌리브 범어 11억 2천. 죽전역 에일리넷들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자, 10월 1일자 거래입니다. 10월 1일자 44평 8억 3천. 야, 44평 8억 3천? 여기를 제가 임장을 가봤는데 큰 길가에서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서 편의점 있고 뭐 있고 뭐 부동산 있고 상가도 조금 애매하고 뭔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 세대수는 거의 1000세대에 육박한데 뭐 바깥쪽에 큰 길가 쪽에 뭐 좀 식당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래도 아직은 뭔가 좀 덜 정비된 듯한 느낌. 청라힐스자이 7억 3천, 저층이 7억 3천. 야, 25층 6억 6천. 여기 그 타입에 따라서 그 차이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야, 밑에 남산자이 하늘채, 남산자이는 청라힐스자이. 이게 가격이 좀 신기한 게 거기서 거기 같은데 가격 차이들이 많이 납니다. 아무튼 여기 6억 이상 넘어가는 거 대단한 동네입니다. 대단한 동네. 국평 기준으로. 그 다음에 동대구 지역 일부. 여기는 범원 내거리. 예, 바로 인접한 검찰청 옆에. 법원 옆입니까? 검찰청 옆입니까? 7억 넘어가는 거래 건수도 보였었는데 6억 5천짜리 거래도 보이고요. 범원 목련 18평 5억 9천. 유튜브 같은 데 가끔 뜨는 썸네일 이런 걸 보면 서울에 이 아파트 있었으면 대박인데 대구에도 이 정도면 양호하죠. 만약에 대구가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거 뭐 영주, 뭐 봉화 이런 데 18평 아파트가 있었다면은 재건축이 아니고 그거 아파트 뭐 장례식 하던가 뭐 그런 것도 강원도 지역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월배 삼정 6억을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6억을 넘기지는 못했네요. 여기도 막 중학교 배정되고 이런 거 보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 동네들 전부 다 워낙 동네도 크고 학생 수도 많고 학교당 그 정원은 좀 줄어드는 추세죠. 학교 수가 중학교들이 유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모집하는 인원수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바깥으로 튕겨나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천역 계룡 21 평당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15년 차. 이 정도면 괜찮은 곳입니다. 월상 3정 괜찮은 곳의 가격이 이렇습니다. 이거 같이 제가 방송할 때 같이 학군지에 묶어가지고 신월성 특집할 때 같이 넣어서 하는 곳이거든요. 이 가격이 나온다니. 월상 3정 5억 6천. 한 개 넘어가면 뭐 난리 치지만 그 대다수는 가격이 요 정도. 5억 6천. 5억 중반만 가도 많이 좋죠. 좀 연식 좀 됐거나 신축이거나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와, 이쪽을 많이 택할 줄 알았는데 우선은 이런 신축을 많이 택하나 봅니다. 이 학생 수, 초등학생 수 많다 그러잖아요. 학급수도 늘어났다고 그렇게 댓글이 달린 것 같았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면 뭐 학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또 이런 쪽으로 또 옮겨간다든지 그건 추후의 문제고 당장에 학생 수 줄어드는 것 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5억대 아파트 남산 롯데 캐슬 스카이 24평이 5억 3천. 거의 소형 평형 중에서는 거의 탑입니다. 다사역 금호 올림 센트럴 5억 2천. 여기도 생각보다 비싼 것 같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원체 다 비쌌던 그런 시절을 지나온 것들입니다. 오늘 이제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일부 여기까지.